안녕하십니까. 개미일보 김개미입니다. 23년 02월 22일 수요일 개미일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장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기대치였던 41.7포인트에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50.5포인트로 발표되며 금리 인상 50포인트에 힘이 되는 단초로 다우, 나스닥, S&P 모두 2%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시장은 어땠을까요? 오늘 국내 시장도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하락한 2417포인트로 개인 8870억 매수, 외국인 2441억 매도, 기관 6875억 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마이너스 1.8% 하락한 7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 5244억 매수, 외국인 3065억 매도, 기관 2077억 매도한 모습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좋지 않았던 미국장의 영향과 금일 있을 큰 행사인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시아 증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니케이 마이너스 1.3% 하락, 상해 마이너스 0.4% 하락, 항생 0.3% 하락으로 모두 하락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일본에 비해 조금 덜 하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상한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상한가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기존 로봇용 감속기는 일본이 사실상 독점한 시장이었는데요. SBB테크는 감속기 양산을 성공해 기술력을 갖춰 일본 대체 기대감에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KPF입니다. KPF는 자회사 SBB 지분을 가진 내용으로 역시 로봇 관련하여 상한가에 입성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맥스홀딩스, 어제도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어제 시간외 상한가로 마감한 휴맥스, 전기차 충전 이슈로 인해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양, 대한유화, 영신금속, 영원무역홀딩스, DB,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성홀딩스, 한국알콜, JYP,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 메디톡스, 풍산, 셀바스 AI, 나노신소재 등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요타가 2025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해 켄터키주에 있는 생산 라인을 보수,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를 함께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20%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기존 전기차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는 4월 취임하는 사토 고지 집행위원이 전기차 우선 사고방식을 강조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청와대나 국회 방문객들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기존 3개 지구에 청와대, 여의도 중앙버스 전용차로 등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또한 도심 주요 노선으로 합정부터 청량리까지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국장에 따르면 작년 9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후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일상으로 들어오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느낌입니다. 빠르면 2026년부터 로봇이 택배를 배송하는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 배송을 조기에 상용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전국 초단시간 배송 30분에서 1시간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 주문 배송 시설 건립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 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시장이 더욱 기대되는 기사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긴 지금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지만 전 세계 기업들은 벌써 재건 산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1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은 마셜 플랜 이후로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골드러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1조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구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진 형국이라고 하는데요.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옆나라 일본도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가지며 비싼 집값과 교육비 등 육아 부담 증가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출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까지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딱 부러질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모습이 종종 보여지는데 앞으로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100유로, 한국 돈 약 13만 8,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가인데요.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난 3년 사이에 무려 5배 폭등했고 지속적으로 EU가 탄소 배출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기 시작한 따름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 포집, 수소를 비롯한 클린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 검사 의무를 다음 달 1일부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이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0.6%대로 떨어진 점을 감안 방역 조치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죽어있던 명동과 화장품 시장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인 관광객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서 제네시스 G70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 미국 내 전기차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G70 전동화 모델은 IRA 관련법에 따른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첫 전기차라고 전해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의 전용 공장이 완성된다면 더욱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가 입법과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 로봇이 실제 배달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에 대한 규정 등 후속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산업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 상한가 종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상한가 종목은 소프트센,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입니다. 이 종목들은 윤 대통령이 밤중에 아이들의 상태가 이상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에 상한가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 상담뿐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 가능한 시스템도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미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일보의 김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일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